네, 안녕하세요. 분양미식회 김진수 기자입니다. 7월에는 이슈가 많은 단지들이 분양하면서 최근 3년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8월에는 휴가철을 맞아서 시장 관심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윤수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NH동협은행 월백자문센터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레미안 레벤투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그리고 DH 방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7월 청약 결과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보다 며칠 전에 청약 대란이 있었죠. 예, 뭐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일단 동탄 롯데캐슬과 레미안 원펜타스 이런 단지들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청약 관심이 나왔고, 사실 동탄 롯데캐슬 때문에 사상 초유 사태로 청약홈에서 하루를 더 연장을 해주는 그런 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의 뭐 국민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근데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특공이었죠. 네, 특공이 이제 겹쳤고, 그리고 저희가 한 기준 오늘 이제 바로 촬영한 당일날 기준으로 1순위가 당해 지역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뭐 경쟁률은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특공에서 350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고, 여기 또 금액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1순위 청약 때에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말고도 앞서서 7월에 어떤 단지들이 관심도가 높았을까요? 예, 7월 달에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판교 테크노밸리 중앙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110.4대 1이라는 경쟁률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네 자릿수네요. 네, 네 자릿수가 나왔는데 여기가 일반 분양 세대가 많지가 않아요. 26개 정도인데 거기에 많은 통장들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게 나온 것도 있지만, 일단 뭐 많이 몰린 데는 이유가 있다. 네,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고 시세 차익이 한 3, 4억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시장 예상들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보여집니다. 역시 공공택지라서 이제 분상제 적용된 단지들이 핫했는데요. 네. 분상제가 아닌데도 경쟁이 높았던 단지가 있었죠.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7월 달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졌던 단지가 바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인데요. 네, 당연히 분상제가 적용되면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라첼스도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었죠. 하지만 경쟁률은 164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최근 트렌드가 분초 사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시간을 다 쪼개서 분 단위, 초 단위로 나눠서 쓴다라는 이야기이고, 저희 같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시간을 허비하는 게 또 출퇴근이죠. 그렇죠. 출퇴근이다 보니까 여기 뭐 여의도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전부 다 이동이 가능한 평지에서 분양한 단지, 그런 측면에서 높은 경쟁률이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서울에서는 입지가 좋아서 이제 네. 핫한 경쟁이 있었는데요. 네. 7월에 이런 청약시장 열기가 8월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8월에는 휴가철이라서 시장에 관심이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휴가를 떠나시면서 집보다는 조금 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급이 좀 되죠.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7월 달에 비슷하게 8월 달에도 한 25,000호 정도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특징이, 서울은 많지 않지만 또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게 약간 8월 달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서울 단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는 지난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온 곳인데요. 네. 8월 5일에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문을 여는 레미안 레벤투스입니다. 네. 어떤 곳이죠? 아무래도 여기는 도곡동, 도곡 3호 아파트 재건축이고요. 도곡 렉슬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이고, 밑에는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몇 저희끼리 이제 아까 지도 보면서 네. 렉슬 옆에 있어 너무 더 작아 보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08세대이고요. 이 중에서 133세대가 일반 분양에 나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특공을 빼니까 한 70개 정도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특공 일반 빼고, 공급 치열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조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고요. 아무래도 84 타입도 적은데 59 타입이 지금 거의 그 절반 넘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여기가 도곡렉슬이 지금 뭐 가격이 저희가 딱 집을 수는 없지만 한 18억, 19억 정도 59 타입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양 가격이 5구 타입이 한 17억 원대란 말이죠. 그러면은 한 1, 2억 정도, 2, 3억 정도 많게는 그 정도는 일단 안전마진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대치동 아닙니까? 또 많은 부모들의 워너비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높은 경쟁률을 나올 수밖에 없는 단지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 요새 로또 청약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뭐 이렇게 시세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도공레슬이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네.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동네에 오래간만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라서 사실 또 신축 아파트에 집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긴 하고요. 특별 공급 8월 5일부터고 1순위는 8월 6일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성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산성역 해리스톤에 2만 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면서 전 가구 1순위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인근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따라서 성남지에 분양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여기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곳이죠? 네, 일단 산성역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최근에 여기 신축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거의 10,000세대가 넘습니다. 다 합치면은. 그렇다 보니까 이 동네가 좀 뜨고 있어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좀 관심을 두고 있고 가격도 조금씩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는 동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성역과는 다른 신흥역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중원구 중앙동 일원이고요. 여기가 도환중 1구역 재개발 단지입니다. 아파트 1972세대 중에 1311세대가 일반 분양을 나서고, 꽤 크네요. 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조금 이제 240세대 중에 138실이 같이 분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여기 같아요. 엄청 역세권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역세권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기 3개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단지가 길어서 단지 여기 3개가 한 노선에서 좀 길게 뭉치는 트리플 역세권이긴 합니다. 네, 수진역, 신흥역, 단대 오거리역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산성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일 메인은 신흥역일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상가동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직접 다 연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지하철 8호선 접근성은 매우 뛰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지하철 접근성도 좋은데 에듀타운이 조성돼서 교육 환경이 좋다고요? 예, 뭐 단지 앞에서 이제 성남 제일초등학교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학교들 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까이 있고, 여기도 또 학원가, 성남에서도 또 좀 눈여겨보는 학원가이기 때문에 사실 에듀타운이라는 말이 좀 붙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은 여기 또 상권이 워낙에 또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마트나 이런 부분도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단지 규모도 큰데 그 최고 높이가 35층으로 인근에서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높이 지어지는 단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성남 구도심이 조금 경사가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그런데 여기는 평지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거주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외에도 8월에 분양 가능성이 있는 곳이 또 있는데요. 네. 방배 5구역 재건축 단지, 여기는 어디죠? 네, 우선 이제 5구역 재건축인 DH 방배인데요. 여기가 뭐 위치 저희가 하도 이제 많이 영상에서 언급을 많이 했었고 다룬 적도 많았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배 재건축의 대장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실은 규모 면에서 당연히 5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3065세대이고 일반 공급이 1244세대입니다. 네, 내방역과 이수역, 어찌 보면 하당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고 방배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큰 규모의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근에서 또 다른 곳도 개발되고 있죠. 네, 지금 여기는 14구역, 15구역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옆에도 같이 또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 대한 이슈가 좀 큰 편인데 그 초등학교로 가려면은 왕복 거기가 8차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엄청나게 넓은 이제 25m짜리 대로를 건너가야지만 초등학교를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고, 그리고 여기가 경사는 상당하긴 합니다. 내방역과 방배역 길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높은 경사가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일 수 있겠지만 3,000세대의 새 아파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수요자들 관심이 높은데요. 여기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예, 분양가가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당연히 분상제가 적용이 되는 강남 동구에 있는 아파트이고,
반폭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6,500만 원으로 84 타입 기준이고요. 그래서 84 타입 가격이 한 22억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인근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시세 차이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여기 근처에 새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지금 반포로 차를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반포 가격에서 준해서 사실은 30억 원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이곳과 비슷한 식의 분양가를 확정한 곳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8월 분양은 아닌데 하반기 분양을 예정 중인 곳이죠. 맞습니다. 어딜까요? 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신천동의 잠시 진주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네. 8호선 뭉천 토성역에 가까이 있고요. 인근으로 파크리오도 있고 그리고 뭐 잠실 리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 인접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678세대고 그런데 일반 분양은 조금 적어요. 이 589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다 좋은데 한강뷰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긴 하지만 여기 또 파크뷰가 워낙에 잘 나오는 단지라서 그렇게 보시면은 또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어느 수준일까요? 분양 가격이 확정이 된 게 평당 5,409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방배보다 낮은데요? 방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좀 그렇게 확실히 낮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사실은 성파구 분상제에 적용된 단지 기준으로는 최고가의 단지 분양 가격이긴 합니다. 이게 저희가 너무 높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84 타입이 17억 원대에 분양을 하게 되고요. 59 타입이 13에서 14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배 같은 경우에는 59 타입의 분양가가 사실 여기 진주 아파트 재건축의 84랑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나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좀 그런 문의들이 최근 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지금 여기도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이제 인근에서 한 20년 만에 나타나는 신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 입주권은 한 30억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잠실도 보시면 저희 엘리트도 그렇고 전부 다 가격 좀 오래되긴 했어요. 물론 관리가 워낙에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오래간만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잠실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로또가 어디가 금액이 크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개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그리고 또 가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비교를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방배동 대장이냐 잠실의 새로운 대장이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휴가철에서 이제 시간 내서 현장이나 견본주택을 좀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네. 임장할 때 뭘 보고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아파트에서 좋은 것들은 워낙에 홍보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안 좋은 부분들은 홍보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대신에 그래서 실제 거기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호객론으로 좀 많이 봐요. 어플에 보면 이제 거기 리뷰들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그렇죠. 주민들이 이제 거기 달아주시는 부정적인 부분들에서 좀 봐야 될 것들을 일단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뭐 아까 뭐 방배 5구역 거기에 경사도가 높아요. 얼마나 높은지도 지금 가서 보고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방 분양도 엄청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워낙에 또 핵심 지역들에서는 또 이제 분양이 적었던 지역들에 나온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약간 휴가와 가는 길에 한번 들려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시간도 절약하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부동산은 꼭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로드뷰로 보는 거랑 실제 걸어보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청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청약을 목적을 가지고 거기를 찝어서 여행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주변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방일수록 우리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의 일자리 정보라던가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구매를 하고 매도를 하고 뭐 임차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가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훨씬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8월 휴가철 이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쉬고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살펴보고 분양시장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청약시장에서 좋은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휴가도 길게 가시니까 해외여행 가시지 않는 거라고 하고 국내 여행 가신다면은 딱 하루 정도만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모두 안전한 휴가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사부.